제가 할게요. 자, 연속 확률 변수랑 확률 분포를 할 건데 여기서 이제 그 살짝 복습을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라는 거는 우리가 뭐로 이해해주면 좋다 그랬어? 확률 변수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별량 개념이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별량이 갖는 개수를 우리가 옛날에는 통계로 구했다라고 하면 이 별량이 가져갈 수 있는 확률로 계산하는 게 확률 변수처럼 우리가 이해해주면 되는 거였고, 그래서 이 확률 변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했어요. 뭐랑 뭐가 있다 그랬어?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게 있었고 연속 확률 변수다라는 게 있었죠. 그럼 이산이라는 건 뭐였냐면 확률 변수 x를 셀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것 중에서는 뭐 주사위라던가 뭐 주사위 던져서 뭐 6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 뭐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는 것들, 뭐 동전, 뭐 기타 등등. 대표적으로 이산 확률 변수 따라가는 거는 독립시행으로 계산하는 확률 같은 거를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로 놓을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는 오늘 할 건데, 연속 확률 변수는 뭔가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키나 몸무게나 뭐 온도나 뭐 이런 기타 등등을 우리가 연속적인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정해 놓으면 그 사이에 어떤 실수값을 가질 수 있는 거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온도 같은 것도 측정을 하면 우리가 맨날 뭐 대충 측정하면 뭐 마이너스 5도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만, 뭐 정확하게 따지면 어떤 사이 범위의 숫자 실수값 아무거나 다 갖다 줘도 되는 거잖아. 정확하게 막 마이너스 5점 얼마 하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온도 같은 거나 뭐 키나 몸무게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연속 확률 변수다라고 그러니까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면서 갈 건데, 이산 확률 변수가 따라가는 함수가 있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자고 했었지? 확률 질량 함수를 따라간다라고 했었죠. 그럼 얘는 뭘 따라간다라고 했었어? 지난번에 배울 때? 확률 밀도 함수를 따라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조금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깊게까지는 아닌데, 확률 밀도 함수.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할 거냐면, 여러분 거기 그 7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 거예요. 일반적으로 확률 변수가 A에서 B 사이의 모든 실수를 가지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어떤 fx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fx를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라고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fx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돼요. 요거 만족을 해줘야 돼. 이거 이따 설명할게요. 왜 그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지금 확률 변수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를 내가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 이렇게 세팅을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확률의 총합이 1이다라는 건 여기서도 안 변해야 된단 말이야. 네, 여기서는 확률이라는 거를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A부터 B까지 요 fx를 적분했을 때 항상 1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그게 거기 2번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함수 fx 그래프랑 x축 및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우리가 정적분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배웠잖아. 그래서 정적분으로 계산했을 때 정적분 값은 항상 1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p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확률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냐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fx를 적분한 걸로 계산할 수 있으면 요런 거를 세 개를 다 만족할 때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 개소리인가 싶죠 지금. 네,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한번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률 밀도 함수는 이런 모양으로 그립니다. 이따가 다시 보긴 할 건데, 네, 뭐 이렇게 그려지든 어떻게 그려지든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이 확률 변수 x가 가져갈 수 있는 거를 알아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시험 성적일 때 제일 많이 쓰는데 시험 점수의 최소값은 얼마야? 0이죠, 0.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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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점이 몇 점이야? 100점을 뚫을 순 없잖아. 그래서 0부터 100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이 확률 밀도 함수에서 함수 값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 이게 확률이랑 똑같은 걸까?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이 확률 밀도 함수에서의 함수 값은 절대 확률이랑 동일하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이 일단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게 점수로 자꾸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점수라고 그냥 칠게요. 점수라고 75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지금 함수값이 뭔가 있잖아. 그치? 함수값이 뭔가 있는데 7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가 나오고 나서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야. 점수가 75점을 받을 확률이 얼마냐고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연속적인 데이터를 처리한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연속적인 데이터는 실수 전체가 분모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실수 전체 중에서 75를 받을 확률인데 이 75라는 건 실수 전체로 보면 점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이 함수값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이 75라는 친구가 전체 개수 중에서 얼마 정도를 차지하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얼마 정도를 차지하냐. 그냥 어떤 비율 정도로만 계산해주면 돼. 그렇다고 이게 확률에 바로 그 정비례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 어떤 특정 값을 가질 확률이다라고 보면 얘는 0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만약에 여러분 대부분 신송이니까 한 300명 정도 있다 쳐. 근데 75점을 받은 애는 뭐 2명 있다라고 칠게요. 그럼 이렇게 계산했다라는 건 이거는 이산 확률 분포로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연속적인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요 많은 값들 중에서 요거 하나 딱 정확하게 찝어서 얘가 몇 개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이건 거의 0에 수렴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연속적인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어떤 특정 값 하나를 갖는 확률은 0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여러분이 뭐를 다룬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일단 특정 값을 다루는 건 무조건 다 0이라고 처리해줘야 되는 거야. 아마도 안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딘가 하나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특정 값을 갖는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이 0인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함수값이 뭐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데 이걸 우리가 막 정확하게 배우진 않지만 여기 확률 밀도 함수에서의 함수값은 그냥 어떤 이 도수들이 갖는 정도라고만 이해해주면 되겠어요. 그냥 정도, 그냥 많다 적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균인 친구들이 뭔가 더 많을 거 아니야. 평균에 몰려있는 애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냥 많은 비율 정도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를 조사를 했을 때 대부분 뭐 다 이렇게 그려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뭐 시험 점수라고 했는데 하위권도 많고 상위권도 많은 학교 같은 경우엔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도 그려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 주면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고 함수값에 대한 건 그래서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그러면 확률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라고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친구가 존재할까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칠게요.
그럼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값이 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점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한 70점에서 80점 정도의 애들이 몇 명 정도 있을까를 궁금한 거야.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궁금해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여기 밑에 넓이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확률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건 70에서부터 80까지에 대한 확률을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 요게 전체 넓이가 항상 얼마가 되게 지금 세팅을 해놓은 거야? 1이 되게 세팅을 해놓은 거잖아 여기서. 그래서 얘는 70부터 80까지 요 fx를 적분을 하면 여기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럼 이 넓이만큼이 그 확률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럼 이 넓이는 무조건 뭐보다는 작겠어? 1보다 작겠죠. 그래서 이거를 넓이 개념으로 이해하면 얘도 이해하기가 편한 게 어떤 선 하나가 될 거 아니야. px가 a다라고 하면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알파. 알파라고 보면 이 선 하나 적분하는 거죠. 근데 선은 적분했을 때 값이 0인 거니까 그냥 이렇게 이해해 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특정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특정 값이 되는 어떤 확률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존재할 퍼센트를 보는 거예요. 그 비율을 보는 거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 요거를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친구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그 뒤에 장 한번 넘겨볼까요? 뒤에 장 넘겨보면 일단 설명을 하고 갈게요. 설명을 그냥 쭉 하고 갈게요. 설명을 하고 가기 전에 그냥 이걸 먼저 하자. 미안해. 다시 앞으로 넘어올게요. 예제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하고 가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예제 1번 요거를 풀고 갈게요. 그냥. 자, 예제 1번. 연속 확률 x가 갖는 범위는 0부터 3까지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이렇게 그려주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 2, 3 이렇게 표시하고, 그다음에 뭐 a까지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멈춰지는 어떤 친구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다음에 여기가 2분의 a, 여기가 a. 그랬을 때 지금 구하는 게 뭐냐면 p 2a부터 x가 3까지 요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여러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 그냥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일단 여러분 a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a는 어떻게 구해? 요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이용하면 되겠어요? 1이 된다라는 걸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사각형 넓이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여러분? 잘라서 어떻게 자를까? 여기서 딱 자르면 좀 깔끔하겠죠? 여기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a. 여기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2분의 3a 곱하기 2라고 볼 수가 있겠죠. 높이가 2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을 했을 때 2분의 3a가 된다. 그러면 얘랑 더해서 얼마니까? 1이니까 얼마야? 2a가 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a가 2분의 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뭔 거야? p 1부터 x가 3까지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1부터 3까지 넓이는 이거잖아, 요거. 그럼 여기다가 a 대신에 뭐만 넣으면 돼? 2분의 1만 넣으면 되니까 4분의 3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 확률밀도 함수 관련된 문제 유제 1번이랑 2번에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가 이제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했을 때 1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는 5분의 2가 되는구나 라고 먼저 생각을 우리가 해줄 수가 있겠고요.
지금 내가 구하는 넓이가 1부터 3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자를까? 이렇게 자를까요? 그럼 여기는 넓이가 A가 되겠죠? 여기는 4분의 3A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보면 요렇게 잘랐을 때 여기랑 여기 넓이 똑같고 1, 2 요렇게 또 잘랐을 때 3, 4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4분의 3A 더하기 A를 구하는 거니까 4분의 7A를 구하는 거고 이게 4분의 7 곱하기 5분의 2가 되면서 10분의 7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꼭 이렇게 안 구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제 2번 볼게요.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거 하나 있죠. 요거 뭐 대칭인 함수? y는 x 대칭이요. 뭐야? x는 2 대칭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게 되냐면 여기 얘들아 이거 정교하게 그릴 필요 없어. 그리고 어차피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건 x축보다 다 위에 그려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놓고 그냥 대충 직선으로 쭉 그어놔 그냥. 그 다음에 여기에 x는 2가 지나가는 거죠. x는 이 기준으로 대칭이다 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 잘 보면 0부터 4까지는 7분의 2라 그랬어. 0부터 4까지. 그럼 0이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죠. 여기가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서 한 4 정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각각의 넓이는 얼마라고 보는 게 맞는 거야? 7분의 1씩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대칭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얼마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또 4분의 1이 되는 거야. 4부터 5까지. 그렇죠. 여기가 또 4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5잖아. 근데 내가 정해놓은 확률 변수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까? 마산부터 7인데 이게 또 똑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랑 얘랑 다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누면 내가 구하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의 넓이가 나오겠어. 이거 다 더한 다음에 1에서 빼면 되겠죠. 그걸 뭘로 나눠주면? 2로 나눠주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 2분의 1, 7분의 2. 그럼 14분의 얼마야? 14분의 11. 그러면은 14분의 3인데 맞나요? 네, 여기서 반띵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8분의 3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라는 게 이런 문제 푸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정규분포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제일 쉬운 거예요. 확률과 통계에서 제일 쉬운 파트. 정규분포. 자, 그러면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거 그대로 생각해보면 함수 배우고 나서 우리가 어떤 분포를 따라가는 거를 한번 배웠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친구가 뭐라 그랬어? 이산확률 분포. 이항분포라고 했죠. 그러면 이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친구가 뭐가 되는 거냐면 정규 분포가 되는 거예요. 정규 분포. 정규 분포. 정규 분포는 아주 기가 막힌 친구인데 확률 밀도 함수가 요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 거기 책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2도 나와요. 2도. 2는 2 뭐죠, 여러분?
이거 이 극한으로 어떻게 계산해? 리미트 x가 뭐야?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에 x분의 1승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걸 2라고 배웠죠 우리? 예. 이현준 안 배웠잖아. 근데 봐봐. 우리 확통하는 사람들이잖아. 아, 물론 미적도 하지만 확통하는 사람들인데 이거 지금 적분해서 넓이 구할 수 있겠어? 근데 이거 우리 사실 미적분할 때 이거 적분할 수 있어요. 이거 무슨 함수야 따지고 보면? 지수함수야. 따지고 보면 지수함수야. 왜? 익스포네셜 이거 뭐야 그 2에다가 x 여기 지수에 있으니까 이거 지수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수함수 적분하는 거 우리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적분해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 자, 근데 봐봐. 이거를 우리가 생각만 해도 적분하기가 힘들 거 아니야. 우리 이걸 적분을 못해. 그 확통만 하는 친구들은 이걸 적분을 못해. 그래서 이 fx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의 대충 개형만 볼 거예요. 자, 대충의 개형은 어떻게 볼 거냐면 우리 요런 표현 어디서 많이 봤었는데 x-m의 제곱이라는 건 2차 함수처럼 볼 수가 있겠죠. 2차 함수인데 여기가 그럼 뭐처럼 느껴지는 거야? m이 뭐 역할하는 거야? 꼭지점 역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요 표현만 봤을 때는 우리가 뭐를 기준으로 대칭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x는 m을 기준으로 대칭이다라는 거를 얘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수 함수인데 지수 함수는 얘들아 원래는 어떻게 늘어나야 돼? 이렇게 늘어나겠죠.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늘어나다가 제곱이니까 대칭이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모양이 어떤 식으로 늘어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이렇게 종 모양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종 모양의 곡선이 그려지는 게 정규분포 곡선이에요. 정규분포 곡선. 그럼 얘도 어딘가에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것도 적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A부터 B까지 적분했을 때 1이라고 내가 세팅을 해놓을 수가 있는 거야. 1이라고 세팅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곡선의 모양은 항상 이런 모양이겠지만 약간 달라질 수도 있겠죠. 어떤 식으로 달라질 수도 있냐면 얘보다 더 이렇게 좁게 완전 가운데 몰려가지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을까 없을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요 노란색이랑 흰색의 차이점은 뭔 거야?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 여기 지금 여기 잘 보면 상수라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파이도 상수. 여기 m 값도 근데 m은 요거 때문에 달라지는 거라고 했죠. 그럼 파이 빼면 남는 게 뭐예요? 얘도 상수거든. 사실 어떤 숫자란 말이야. 그럼 남는 게 뭐밖에 없어? 요 시그마밖에 없죠. 그럼 요 시그마가 뭐를 바꾸는 거냐면 곡선의 모양을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 뭔가 여러분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m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뭐야? 요 가운데 대칭축이라고 보면 되겠어. m이 결정하는 건 대칭축이다라는 거고 시그마가 결정하는 게 뭐냐면 곡선의 모양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머리를 한번 써볼 건데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 흰색이 3포도가 큰 걸까? 노란색이 3포도가 큰 걸까? 컨닝하지 말고. 노란색이 3포도가 크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왜 노란색이 3포도가 큰 거야? 더 많이 평균을 기준으로 더 많이 흩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1이라고 하고 얘를 시그마 2라고 하면 시그마 1이 큰 거야? 시그마 2가 큰 거야? 시그마 1이 더 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얘들아 자료가 더 고른 건 내가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할게요. 그럼 자료가 뭐가 더 고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틀린 거라고 얘기했죠. 자, 통계에서 자료가 고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내신을 볼 거기 때문에 내신엔 이게 나와. 수능엔 안 나오는데 내신엔 나와. 자료가 고르다. 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자료가 고르다는 뭐를 자료가 고르다라고 하는 거야? 어디에 많이 몰려 있는 거? 평균에 많이 몰려 있는 걸 자료가 고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균에 모여 있는 걸 고르다라고 하는 거야. 자, 야, 얘들아, 니네 봐봐. 이거 보면 바로 이해가 돼. 1, 2, 3, 4, 5가 있어. 3, 3, 3, 3, 3이 있어. 뭐가 더 고른 거야? 1, 2, 3, 4, 5가 고른 거야. 3, 3, 3, 3, 3이 고른 거야. 그럼 이게 평균에 많이 몰려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 고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그리거나 그 뭐야 도수분포표 같은 걸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도수분포표로 하면 얘나 얘 둘 중에 뭐가 더 고른 거야? 위에가 더 고르다 하면 안 된다. 도수분포표로 줄 수도 있어. 니네 이렇게. 야, 이렇게 주면 뭐가 더 고른 거야? 위에가 더 고른 거야? 아래가 고르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이거 중요한 거야. 그래서 평균에 모여 있는 게 고른 거고, 이러면 뭐가 더 고르다? 삼포도는 어떤 거야? 삼포도는 아니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큰 거야, 작은 거야? 작다. 그래서 삼포도가 작을 때 우리가 자료가 고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얘들아, 이렇게 준다고.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렇게 준다고. 자, 이렇게 가운데 많이 몰려 있는 게 삼포도가 작은 거예요. 알겠죠? 거기 그 나와 있는 것처럼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이걸 가지고 확률을 계산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계산할 수 있어? 아, 할 수 있지. 당연히 할 수 있지. 자, 예를 들어서 A부터 B까지라고, 아니 어디서부터 그냥 결정이 됐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뭐 10부터 30까지라고 할게요. 네, 평균이 뭐 대충 한 40 정도라고 합시다. 그럼 뭐 표준 편차가 5 정도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적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왜냐면 인테그랄 10부터 30까지 루트 2파이 5 루트 2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분의 1 2 마이너스 50 x 마이너스 40분의 제곱 dx 하면 값이 나오겠죠. 원래는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알겠지? 근데 봐봐, 우리가 이거를 매번 계산하고 앉아있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를 수학자들이 합니다. 약간 문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이제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이걸 매번 적분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적분을 안 하고 뭐를 하겠다? 미분을 하겠다 이러면 안 되고 적분을 하긴 할 건데, 어떻게 적분할 거냐면 표준화라는 걸 시켜서 적분을 할 거예요. 표준화. 오늘의 거의 결정체. 표준화. 그럼 표준화라는 건 뭘까, 얘들아? 표준화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확률 변수 x를 이렇게 표현해요. x가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정규분포는 평균이랑 분산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평균이랑 분산. 근데 이렇게 따라가는 친구를 매번 적분할 수가 없다고. 왜냐면 m 값도 달라지고 시그마도 달라지면 곡선 모양이 아예 달라지니까 매번 어떤 값부터 어떤 값까지 적분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표준화라는 걸 시키는데, 확률 변수 x를 z로 바꿀 거야. 근데 이 z로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시그마분의 x-m이라는 걸로 바꿀 거예요. 왜 이렇게 바꾸냐면 나는 이 확률 변수 z라는 친구는 정규분포
0,1의 제곱을 따라가게끔 세팅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봐봐. 평균이잖아. 내가 그럼 평균 값을 넣었을 때 m 빼기 n 하면 m 빼기 m 하면 z의 평균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면은 이게 시그마가 1 값이 나오게끔 세팅이 된 거예요. 왜냐면 요걸로 나눠줬다라고 보는 거야. 시그마를 시그마로 나눠주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1로 세팅이 됐다라고 바꾸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요런 곡선을 이렇게 또 그릴 수가 있겠죠. 어떻게?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되게끔 하는 시그마 값을 그러니까 이렇게 곡선을 미리 하나 구해 놓을 수가 있겠지. 그럼 이 곡선에 맞게끔 뭐를 다 구해버려? 정적분 값을 다 구해버려. 그게 어디 있냐면 여러분 책 맨 뒤에 바답 앞에. 없어. 와, 쓰레기 책이에요. 여기 확통책 아무거나 없나? 그런 건데 원래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치, 상용 로그표처럼 여기 이거 보이죠?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해서 z값이 0일 때부터 다 적분을 미리 다 해준 거야. 여기 적분을 다 계산해서 여기 세팅을 다 해준 거야. 자, 그래서 이거 세팅을 다 해준 거를 우리가 읽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거 기준을 잡아줄 건데, 자, 여기 1부터,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적분한 걸 미리 계산을 해줘. 미리 계산을 해줘. 이거 계산하면, 이거 하도 많이 나오는 거라서 외우고 있는데 0.3413이라고 적분값이 나온다는 거야. 0.3413. 괜찮죠? 그 다음에 2까지 적분하잖아? 그러면 0부터 2까지 적분한 값이 0.4772 정도 된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뭐 해놓은 거야? 이거 진짜 뭐 한 거야? 내가 임의대로 정한 게 아니라 뭐 해서 적분을 해서 표로 미리 다 만들어 놨다고. 괜찮아? 괜찮니?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요 1이랑 요 2가 의미하는 것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기는 그냥 암산 쌉가는 그냥 오늘 뭐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것만 여러분이 판단해 주면 돼요. 자, 여기서 요 1이라는 친구는 요 1이라는 친구를 z가 1이 되게끔 만드는 거거든. 그럼 z가 1이 되게끔 만들려면 x 값이 얼마가 될 때 이 값이 1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거야. 그러면 넘기고 정리하면 x가 뭐가 될까? m 플러스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잘 봐봐. 내가 여기서 요런 곡선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요런 곡선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 곡선을 뭘로 바꾸겠다라는 거야 지금? 요 곡선을 요렇게 바꿀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m이 있었죠. 여기는 m 플러스 시그마라는 값이 있었겠죠. 그러면 얘들아 이 넓이랑 여기 있는 이 0.3413이랑 넓이가 어떻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봐봐, 내가 적분을 할 거야. 그러니까 치환해서 적분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뭔 얘기냐면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적분을 할 거야. 근데 적분 변수를 뭘로 바꾸는 거야? z로 바꾸는 거야. 근데 z로 바꾸는 방법이 뭐야? m을 빼고 시그마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으로 가는 거냐면 자, 먼저 m을 빼. 그 다음에 시그마로 나눠.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겠다는 얘기야? 0부터 1까지 적분하겠다는 얘기죠. 어떤 함수를? 요 함수를. 근데 요 함수는 뭔지 모르니까 내가 다른 어떤 함수라고 할게요. 그럼 변수가 달라지긴 했지만 그냥 x라고 그냥 칠게. 얘랑 2x랑 2x는 원래는 다른 건데 그냥 이렇게 한다라고 보면 이거 적분한 거랑 이거 적분한 거랑 넓이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1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요 1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 몇 칸만큼 떨어져 있냐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알겠죠? 그러니까 표준화 했을 때 어떤 값이 있을 거야. 자, 잘 들어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표준화 했을 때 어떤 값들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1이나 2나 1.5나 2, 0.5나 뭐 2.5나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얘가 뭐를 의미하는 거라고?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 몇 칸만큼 떨어져 있냐를 알려주는 거야. 알겠죠? 요거를 잘 기억하면 우리가 암산이 그냥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거요? 아, 이건 당연히 외우고 계셔야죠. 근데 사실 여러분이 요 숫자에 대한 개념만 알고 있으면 이건 몰라도 돼요. 아, 모르면 안 돼. 이건 알아야 돼. 이거는 진짜 표준화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우리가 표준화를 못하면 이걸 못 구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요거까지 하면 지금 어디까지 설명한 거냐면 요 뒷페이지까지 다 설명한 거예요. 일단은 그 예제 3번 있는 여기까지 다 설명한 거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예제 2번을 먼저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한번 볼게요. 문제 풀면서 이해할 거야. 문제 풀면서.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통계는 내용 이해는 안 돼도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 그런 엄청난 매력이 있는 단원입니다. 자, 평균이 57이래요. P, 그러니까 앞으로 연속 확률 변수는 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볼게요. 지금 이렇게 두 개 주고 P 53부터 X가 몇이요? 61. 이게 0.5이다 라고까지 준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한테 A랑 B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면 일단 얘가 뭘 따라간다 그랬어 지금?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그랬죠. 그럼 정규분포를 따라가면 여러분은 일단 그래프를 항상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산처럼 그리세요. 산. 뭐 무덤처럼 그린다라고 봐도 되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기준이 되는 친구는 뭐가 된다? 57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곡선은 뭐 기준으로 대칭이 된다? 57을 기준으로 대칭이 된다. 그러면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넓이가 어떤 거야? 그럼 이쪽 넓이 얼마? 0.5. 이제 소수로 얘기할게요. 이쪽은 0.5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51은 어디 있겠어? 47은 더 왼쪽. 그럼 얘들아 63 잘 보면 얘에서 얘까지 얼마만큼 떨어져 있죠? 6. 근데 얘에서 6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얼마랑 똑같아? 63. 그럼 뭐야? 대칭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어딘가에 A가 있겠죠? 근데 이 넓이랑 이 넓이랑 어떻다고 이해하는 거야? 같아. 그러면 A가 얼마겠어? 이렇게 대칭하면 되잖아. 그래서 67. 그래서 A가 얼마? 67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 내용이 이해 안 됐지만 이건 풀 수 있잖아. 그렇게 가는 거라고 알겠지?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구하고 싶은데 얘는 바로 못 구하니까 얘로 갈게요. 자, 53이랑 61이라는 친구가 둘 다 뭐를 그러니까 얘랑 얘는 뭐를 기준으로 지금 대칭처럼 보여? 57. 그러면 이거는 여긴 이제 지저분해졌으니까 하나 더 그려. 57. 그러니까 사실 이거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거 여러분 맨날 그릴 필요 있겠어? 그냥 대충 숫자 찾아갖고 그냥 넣으면 돼. 이거 그릴 필요 없어. 자, 근데 보자. 여기 지금 얼마가 기다리고 있어? 53. 그럼 여기 이렇게 대칭되면 여기가 얼마인 거야? 61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만큼의 넓이는 얼마가 될까요?
0.26이 되겠죠. 요거를 반띵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도 0.26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났다. 자, 여기서 이제 보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어디보다 그러니까 B보다 클 때의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 0.76이 돼야 된다. 그럼 B가 어디 있어야 되겠어? 53.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니까? 0.76. 왜냐면 이만큼 딱 자르면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5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0.26이니까 이렇게 해서 B가 53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 아니 더하면 더하면 12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두 개 더해서 아니 두 개 더하는 게 아니라 유제 3번, 4번 한번 해보세요. 자 얘들아 유제 3번 지금 평균이 얼마죠? 평균이 24. 그 다음에 21부터 26까지 줬으니까 21은 요 정도, 26은 요 정도 표현해놓고요. 26보다 작은 게 0.84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26보다 작은 건데 24보다 작거나 같은 게 확률이 얼마야? 0.5. 그럼 이만큼은 얼마겠어? 그래 0.34. 그러면 여기가 0.77이니까 요만큼은 0.43. 그러면 지금 이거 절대값 들어갔으니까 요거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x가 27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아니면 x가 2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근데 2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지금 얼마인 거야? 0.07인 거죠. 근데 요거 대칭시키면 여기도 27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넓이가 얼마겠어? 0.07.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0.14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얘도 한번 해볼게요. 얘는 평균이 지금 얼마래? 그럼 m이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여기가 m이에요. 아이고 3이 아니라 m. 자 그랬을 때 26보다 작을 확률이 얼마래? 그럼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26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가 0.23 정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들아 자연스럽게 여기는 얼마야? 0.27인 거예요. 근데 26부터 0.54까지 가는 게 m 플러스 5란 얘기죠. 그러면 얼마만큼 떨어졌다? 아니 5만큼. 그래서 여기도 5만큼 떨어지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m이 얼마다? 31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 갈게요. 자, 예제 3번 같은 건 이제 눈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문제를 보면 어느 고등학교 학생 한 명의 평일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평균이 4.7, 표준 편차가 0.4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확률 변수 x는 뭐가 되는 거야? 뭐를 확률 변수 x로 따지겠다는 얘기야. 지금 뭐가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거야? 이용 시간. 그래서 그 이용 시간이 확률 변수 x인 거고 그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데 몇 컴마 몇을 따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평균이 4.7, 표준 편차가 0.4니까 요거를 따라간다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랬는데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스마트폰 이용 시간 x가 뭐랑 뭐 사이? 4.5부터 5.1 이하의 확률을 구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겠어요? 자, 그럼 봐봐. 이거 지금 거기 옆에 나와 있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표에는 확률 변수가 뭐라고 나와 있는 거밖에 없어. Z밖에 없죠. 그러면 이걸 뭐 시키란 얘기야? 표준화라는 걸 시켜야 돼요.
그럼 표준화 시키는 방법이 뭐였죠? 시그마 분의 x-m이라고 하자 그랬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해볼게. 얘가 x인 거야. 평균이 얼마야? 4.7이죠. 그럼 4.5 빼기 4.7을 뭘로 나눠주면 돼? 0.4로 나눠주면 돼요.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들아 이렇게 하면은 이 x는 뭘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표준화를 했으니까 z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0.4분의 5.1 빼기 4.7 하면 되겠죠. 그럼 이건 얼마야? 0.4분의 0.2니까 0.5 마이너스 0.5 여기는 1 이렇게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 거기 보면 거기 잘 보면 0.5랑 1밖에 없단 말이야. 마이너스 0.5는 어떻게 처리해? 대칭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0.5에 있는 숫자 읽으면 0.1587인가 나오죠. 맞아요? 아 1915구나. 미안하다. 3413에서 뺀 거를 써버렸네. 뭐라고요? 1915? 1915. 1에 해당하는 숫자는 0.3413. 그러면 0.5328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봐봐. 앞으로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지양 할게요. 지양. 알겠죠? 지양. 왜 그러냐면 아까 표준화 했을 때 나오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지? 표준화 했을 때 나오는 숫자? 표준 편차만큼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였죠. 자, 5.1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죠? 표준 편차 몇 개? 1개. 자,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표준 편차 몇 개만큼? 그래서 이게 표준화하면 값이 1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4.5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0.2. 그냥 0.2만 기억하면 돼. 음수든 양수든 상관은 없어. 그럼 표준 편차 몇 칸만큼? 0.5만큼. 근데 반대로. 그러면 이 0.5랑 1에 있는 숫자 더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번에는 얘랑 얘를 더하면 확률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을 수도 있어. 4.9부터 예를 들어서 문제가 4.9부터 5.1까지라고 나왔어. 그럼 얘도 표준 편차 몇 칸? 한 칸. 얘는 몇 칸? 0.5칸. 근데 얘는 요 사이의 범위를 구하는 거죠. 그럼 1 옆에 있는 숫자에서 0.5 옆에 있는 숫자를 이번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방향만 여러분이 잘 읽어주면 돼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0.5 여기가 1이니까 이번에 이 넓이를 구하려면 1에서 0.5에 써 있는 숫자를 빼야 되는 거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이거를 할 필요가 없어. 정규분포는 이거 할 필요가 없다고. 뭐만 찾으면 되니까. 뭐만 찾으면 되니까. 칸만 찾으면 돼. 몇 칸만 찾으면 돼. 몇 칸. 근데 그 몇 칸을 나누는 기준은 뭐야? 몇 칸? 이 표준 편차 크기의 이 표준 편차 크기를 한 칸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를 보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5번, 6번 바로 풀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얘들아, 이거 얘만 내가 대충 지금 확률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죠? 자, 21이라는 거는 15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6만큼 떨어져 있어. 그러면 이 y에 대한 표준 편차가 4니까 몇 칸 떨어져 있다? 1.5칸 떨어져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봐봐. 얘는 평균보다 큰 쪽에서 작아지는 확률을 구한 거잖아. 그러면 영역으로 보면 얼마만큼이다라고 보는 거냐면 여기 어딘가에 21이 있어서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는 거라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도 볼게. 이번에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건 a가 7보다 작아야 될까 커야 될까? 작아야 되겠죠. 왜냐면 얘는 평균이 7인데 a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이 면적이랑 똑같은 포션을 차지해야 되면 요쪽 어딘가에 a가 있어서 이렇게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요 a라는 친구도
표준 편차 몇 칸만큼만 떨어지면 된다는 얘기야? 1.5칸. 그럼 표준 편차가 얼마니까? 얼마만큼만 떨어지면 돼? 3. 그래서 A가 얼마?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아요. 자, 봐봐. 거기 봐봐. 거기 잘 봤을 때, 표를 잘 봤을 때 0.8413이라는 숫자가 있어, 없어? 근데 눈치껏 만들어봐. 0.5 더하기 0.3413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얘 보면 x가 뭐보다 작을 확률이 이만큼이라는 건 요렇게 왔을 때 평균이 여기 있겠죠. 평균보다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에 어떤 숫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2m-30이란 얘긴데 요게 표준 편차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야 0.3413이라는 숫자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야. 표준 편차 한 칸. 표준 편차 지금 얼마 차이 나는데? 15. 그럼 이게 뭐랑 똑같다? m 플러스 15랑 똑같다. 그치? 그래서 m이 얼마?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 그 칸수 개념 잘 기억해 주시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항분포라는 걸 배웠어요.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라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 기호로 어떻게 쓰자 그랬지? b라고 쓰자 그랬죠. 그래서 b라고 쓰고 뭐랑 뭐를 n, p. 요 n이 뭐를 의미하는 걸고? 횟수, 실행 횟수, p는 요 x가 일어날 확률. 근데 여기서 이제 평균을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mp. 분산은 mp 1-p로 구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요 시행 횟수가 엄청나게 커져. 그러면 얘를 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이항분포가 시행 횟수가 커지면 얘는 거의 정규분포처럼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정규분포에서 우리가 여기다 쓰는 숫자가 뭐랑 뭐였죠? 평균 분산이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mp, 루트 np 1-p의 제곱을 따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원래는 뭐를 하는 거냐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시험 등급을 나눠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우리 시험 보면 어차피 니네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 그냥 평균 내고 분산 내고 할 수 있잖아. 근데 등급을 어떻게 매기는 거냐면 요렇게 줄을 쭉 세워놔. 쭉쭉쭉 세워놔. 그럼 평균이 있겠죠. 어떤 과목에 평균이 있겠죠. 그럼 평균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거 그 통계를 내면 통계를 냈을 때 나오는 값이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항분포로 계산을 한 거겠지. 그냥 막 쭉 다 나열해서 우리가 원래 하던 것처럼 그냥 그 이산확률 분포 계산하듯이 계산을 한 거야.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냐면 이렇게 처리를 해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보는 거야.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봤을 때 우리 1등급이 몇 퍼까지가 1등급이야? 4퍼죠. 그러면 전체 면적 중에서 0.04 정도의 이 넓이를 갖는 친구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0.46 정도 되는 넓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게 표준 편차 몇 칸만큼 떨어지게끔 세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표준 편차 한 지금 아까 거기 0.477이라고 써 있는데 2였잖아. 이게 대충 한 1.9 정도 될 거야. 그러니까 평균에서 표준 편차를 1.9 정도 더하잖아? 그러면 1등급 점수가 나와. 1등급 점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균 그 학교에서 평균 알려주잖아. 근데 어떤 학교들은 표준 편차도 알려주거든. 그러면 우리가 학교의 1등급 컷을 알 수가 있는 거야. 등급 컷이 이 정도 된다라는 거. 그러면 내 점수가 이 정도 됐을 때
아, 내가 상위 4% 정도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관계에다 맞춰서 등급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등급은 그럼 어디까지가 2등급인 거야? 여기 면적이 여기 면적이 얼마가 될 때? 0.39가 될 때 그때 점수가 있겠죠. 그럼 그때까지가 2등급인 거예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표현하면 이거를 그래서 몇 등분하면 돼? 요 곡선을 9등분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아, 몇 등분이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등급, 여기가 9등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로 따지면 4, 여기가 7, 여기 11, 12, 여기 23인가 뭐 그럴 텐데. 아닌가? 아,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요런 걸로 우리가 그 시험 성적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등급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해 줬는데 여러분 시험이 어려우면 이 분포 곡선이 요렇게 될까 요렇게 될까? 시험이 어려워 만약에. 시험이 어려우면 잘 보는 애는 잘 보고 못 보는 애는 못 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왼쪽처럼 돼요. 왼쪽처럼. 약간 평행해져. X축이랑 평행하게 그려져. 그러면 요 넓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 표준화를 시켰다라고 하면 얘도 0인 거겠죠.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0인 거겠죠. 그럼 내가 100점을 맞았다라고 쳤을 때 여기가 더 멀까? 여기가 더 멀까? 평균 기준으로 얘가 더 멀겠죠. 그래서 이때의 표준 점수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이 미적분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적분이 확통에 비해서 난이도가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더 높아요. 만점을 받았을 때 표준 점수가. 그러니까 1등급 아니야. 1등급도 아니야. 그냥 진짜 100점을 받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표준 점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미적분을 골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표준 점수가 얘나 똑같아.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느꼈을 때 왜 그러냐면 요즘 미적 선택 많이 해, 안 해? 안 해. 그러면 여기는 고였어, 이미. 고여서 상향평준화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평균이 어떻게 돼버려? 그냥 평균이 같이 올라가 버리니까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 똑같은 건데 얘를 똑같이 표준화를 시키다 보니까 얘나 이제 분별력이 없어진 거야. 표준화를 시켰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평균 점수를 환산해 보면 얘가 평균이 더 점수가 높겠죠. 근데 얘네는 이제 뭐 메이저 리그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 리그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기아는 논외로 할게요. 기아는 표본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미적을 하나, 확통을 하나 똑같은 거야. 그리고 내가 어차피 최상위권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나는 막 수학의 100분위가 99, 막 98 이런 게 아니면 그냥 확통이 훨씬 낫다는 얘기. 알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걸 한번 볼 건데 예제 4번 한번 볼게요. 자, 거기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주머니에서 2개를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 시행을 몇 번 한다? 64번. 그러면 확률 변수 x는 뭐가 되는 거냐면 꺼낸 2개의 공에 적혀있는 두 수의 곱이 4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랬죠. 자, 그럼 확률 변수 x는 두 수의 곱이 뭐가 되는 거? 4의 배수. 그럼 두 수의 곱이 4의 배수가 되는 게 매번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첫 번째에도 똑같고 두 번째에도 똑같고 확률은 똑같겠죠. 그래서 내가 요 확률을 먼저 구할 거야. 그럼 1부터 8까지 들어있는 주머니니까 이 8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거야? 2개.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82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곱이 4의 배수가 된다. 그러면 1부터 8까지 있는 숫자 중에서 4의 배수만 뽑아버리면
그냥 곱이 4의 배수가 되겠죠. 4의 배수 여기 몇 개 있냐? 2개밖에 없죠? 그럼 2개 중에서 2개를 뽑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의 배수를 몇 개만 뽑아? 1개만 뽑아. 그러면 1개, 몇 개 중에서? 2개 중에서 하나 뽑고 아닌 거 하나 6개 중에서 하나 뽑고. 근데 4의 배수를 안 뽑았는데 4의 배수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짝수만 뽑으면 되죠. 그러면 여기 보면 2, 4, 6, 8 중에서 4, 8은 걸러낸 거지. 얘는 뽑으면 안 돼. 그럼 뭐밖에 없어? 2, 6. 이게 요게 한 가지 요렇게.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얼마야? 28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인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요 확률 변수 x는 뭐를 따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항분포 64,2분의 1을 따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n이 조금 크다라고 느껴지죠?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말이 되긴 하는데 좀 내가 일일이 계산할 수 없잖아. 그랬을 때 요 x가 뭐를 따라간다라고 봐도 되는 거야?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라고 봐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평균이 얼마? 32. 분산은 여기다 또 2분의 1 해주면 16인데 표준 편차는 4의 제곱. 요렇게. 자, 근데 내가 지금 구하는 게 뭐죠? P 36부터 36 맞나? 40. 그럼 이거 우리 이제 해볼게. 눈치껏 때려 맞춰볼게.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죠? 4죠, 4. 근데 표준 편차 기준으로 보면 한 칸이죠, 한 칸. 그러니까 여기는 1인 거예요. 얘는 그럼 뭐라고 보는 게 맞아? 2. 그럼 1이랑 2 사이로 보면 되겠네? 그럼 거기 2 옆에 써 있는 숫자에서 1 옆에 써 있는 숫자를 뭐 하면 될까? 빼면 돼요. 그럼 0.1587 아니죠? 1359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쉽죠? 네, 7번, 8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가면 이거는 정규 분포로 따지면 거의 뭐랑 똑같다. 요거는 192,8의 제곱이랑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것도 그냥 바로 계산해 볼게. 196은 얘부터 몇 칸 떨어져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 얘부터 0.5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럼 0.5 옆에 써 있는 게 0.191호니까 얘는 평균보다 큰 거라서 0.5를 더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0.6915가 된다. 그냥 이렇게 바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두 수의 곱이 소수가 되는 걸 찾아야 돼. 그럼 얘들아, 뭐랑 뭐를 곱해야 소수가 나오겠어? 1이랑 소수를 곱해야 두 개의 곱이 소수가 되겠죠. 이거 소수끼리 곱하면 소수의 제곱이니까 걔는 더 이상 소수가 아닌 거잖아. 그러면 이쪽 맨 앞에 거에서 1이랑 뒤에 소수가 2랑 3이랑 5밖에 없죠. 근데 이런 상황이 뒤집혀서도 나오니까 총 경우의 수가 몇 개밖에 없는 거야? 6개. 그러면 36분의 6이 되는 거니까 요 x는 이항분포 720,6분의 1을 따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규 분포로 계산하면 뭐랑 똑같다? 120, 10의 제곱이랑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100이라는 친구는 평균 기준으로 표준 편차 몇 칸만큼? 2칸만큼. 마이너스 그러면 2니까 거기 2에 써 있는 숫자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0.4772 이렇게. 자, 뒤로 넘어가서 레벨 1은 그냥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요. 레벨 2에 있는 1번, 2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얘들아, 이거 넓이가 1이다. 이거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 넓이가 2분의 b. 여기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높이 곱하기 a 더하기 b.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사다리꼴 넓이로 구해준다라고 보면 되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면 5가 돼서 2분의 5, 그다음에 높이가 a니까 a 요거 했을 때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정리를 좀 해보면 이게 2분의 1b랑 여기도 2분의 1b 있으니까 b가 되고 여기는 2분의 1a 여기 a니까 3a 플러스 b가 1이다 라는 식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ab가 1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우리 이거 두 개 연립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면 뭐야? a가 6분의 1 b가 2분의 1 이렇게 되면 된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구하면 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넓이를 구하자? P, A부터 B까지 요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어? A가 있겠죠. 여기 어딘가에 이제 B가 있겠죠. 그래서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요 직선의 방정식 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Y는 2분의 1x. 왜 이걸 구하냐면 요 길이 자체가 함수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줄 거예요. 그럼 넓이 구한다. 2분의 1 곱하기 높이 먼저 계산해 볼게. 높이는 b에서 a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1 빼기 6분의 1. 자, 높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2분의 1 넣으면 얼마 나와? 4분의 1. 6분의 1 넣으면은 12분의 1. 그러면서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분의 1.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3분의 1이죠? 요거 계산하면 또 3분의 1 나오죠. 18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절반에서 6분의 1만큼 빼면 안 돼요. 여기서 요만큼 절반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만큼에서 빼야 되는 거죠. 절반이? 예? 이 째가 2분의 1. 닮은 비로 하면 이게 4분의 1이 돼. 이 삼각형의 4분의 1이라고 보는 건 맞지. 넓이는 제곱. 넓이는 3분의 1. 아니. 그러니까 B가 B 좌표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저 삼각형에서 절반 자른 x 값이 2분의 1 아니야? 그래 여기가 2분의 1. 그러면은 그게 1의 절반이니까 그냥 전체 삼각형에서 조그만 삼각형 하면은 그러면 곱하기 2분의 1 하면 저 조그미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요? 네. 요거는 요 전체 삼각형의 4칸짜리인데요? 제곱에 비례하는 거잖아 넓이는. 맞네. 네.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얘들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 혹시 A로 묶을 수 있을까요? A로 묶을 수 있죠? A로 묶으면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면서 요 안에 있는 식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몇 컴마 몇에서 시작? 1,2에서 시작해서 요렇게 V자 형태로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가 1,2. 근데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0,4까지니까 0부터 4까지니까 0일 때는 1일 거고 1은 아니지만 일단 대략적으로만 볼게. 그러면은 다시 여기가 2를 넣으면 뭐가 나오는 거야? 1,2a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0,a 이렇게 봐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도 대칭이니까 여기가 2,a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일단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왜 그린 거냐면 0부터 2까지는 fx 따라가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럼 이제 얘는 뭐야? 얘는 x가 2부터 4까지는
요 x-2는 x가 2부터 4일 때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거야? 0부터 2까지겠죠. 그럼 이 0부터 2까지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뭐 한 다음에 x축 대칭시킨 다음에 얼마만큼 올리자? 2a만큼 올리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로 떨어졌다가 0으로 가는 거니까 요렇게 그려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3,0 여기가 4,a 요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요렇게가 y축이 되겠고 여기가 이렇게 x축이 되겠죠. 그럼 여기 지금 0부터 4까지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러면 봐봐. 요 삼각형이랑 모양이 어때? 여기랑 여기랑 넓이 똑같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4니까 4a가 얼마인 거야?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넓이를 여기서 갖다 붙여서 요 직사각형 넓이를 계산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a가 얼마다? 4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난 이제 뭘 구하면 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그럼 2분의 1은 여기 있겠죠.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2분의 3까지.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니까 여긴 어떻게 구하겠어? 여기가 얼마일까? 2분의 1, 2분의 3a 정도 되겠죠. 그래서 얘 더하기 얘 해서 이제 그 사다리꼴 넓이 2배 할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2분의 1, 그 다음에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면은 2분의 7a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2만 곱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약분하고 a 대신에 4분의 1 넣으면은 16분의 7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밑에 3번, 4번 뭐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제부터는. 자, 3번. 이게 지금 x가 9보다 작을 때랑 15보다 클 때의 확률이 똑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할 때는 이렇게 곡선을 그렸을 때 9보다 작을 거랑 15보다 클 거 요게 넓이가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가운데 정확하게 평균이 기다리고 있어야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12다라는 거 우리가 일단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요게 중요한데 a-2부터 a 플러스 6까지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라는 건 평균 근처에 얘네가 똑같이 떨어져 있어야 이게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 a 플러스 2랑 a 플러스 6이 평균으로부터 똑같이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랑 얘의 평균값이 얼마가 되면 된다? 12가 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평균을 내면 a 플러스 2인데 얘가 12니까 a는 10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만약에 얘랑 얘랑 간격은 안 바뀌는 거지. 얘부터 얘까지 지금 간격이 총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이죠. 그럼 똑같은 간격 8만큼 차이 난다라고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 요 넓이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든단 말이야. 여기 넓이만큼. 그러니까 여기만큼 줄어들었으나 여기만큼 늘어나면 얼마만큼의 차이가 계속 발생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넓이가, 그러니까 어떤 확률이 최대가 돼야 된다라고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딱 중간값이 평균이 돼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10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여기 바꿔보면 p, x가 20보다 작을 확률이 x가 b보다 클 확률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이것도 그 곡선 하나만 더 그릴게요. 여기 12, 여기 어딘가에 20 이렇게 있겠죠. 그럼 20보다 작을 확률이 더 커야 돼. b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보다. 그럼 b가 어디 있는 게 최대값이, 그러니까 b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야? 지금 상황상 봤을 때 4. 그럼 4보다 크면 얘가 확률이 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B가 이런 쪽으로 오면은 요 4보다는 넓이가 더 작아지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할 거 아니야. 그래서 B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14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옆으로. 자, 요것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거 보면 이제 딱 느낌 오죠? 요거 보면 얘는 X보다 작을 확률. 이것도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 여기가 X보다 작을 확률. 요거랑 대칭이 돼서 20-X보다 클 확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랑 딱 정확하게 가운데에 10이 있어야지만 얘랑 대칭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균이 얼마란 얘기랑 똑같은 거야? 10이다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평균이 10이다. 그럼 평균이 10이면 확률 변수 Y의 평균은 얼마라고 볼 수 있냐면 20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40만큼 떨어져 있는 친구는 평균으로부터 지금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 20만큼. 근데 이 0.0228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랑 관련이 있어? 거기 옆에 보면 Z랑 2랑 관련이 있는 거지. 2. 그럼 표준 편차 몇 개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야? 2개. 그럼 얘가 뭐랑 똑같다? 표준 편차 2개랑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Y의 표준 편차는 뭐니까? 2시그마니까 2시그마 2개랑 값이 똑같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럼 시그마가 얼마다? 5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 지금 평균 얼마야? 이 X라는 친구는 지금 평균이 얼마가 됐어? 10, 표준 편차가 5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끝났네. 5라는 친구는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표준 편차 몇 개만큼? 한 개만큼. 근데 5보다 작은 걸 찾는 거니까 0.5에서 0.3413을 빼면 되겠다. 그래서 0.1587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6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뭐 당도가 A 이상일 확률을 구해보니까 0.9332가 돼야 된다. 그거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러면 0.933이랑 관련 있는 게 거기 표에서 뭐랑 관련 있는 거야? 숫자가? 1.5. 그러면 이게 큰 거니까 확률로 봤을 때 0.9332가 나오려면 평균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평균이 7.4인데 표준 편차 얼마 정도는 떨어져야지만 그 확률이 0.9332보다 클 수가 있냐면 1.5만큼, 그러니까 표준 편차 1.5칸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표준 편차가 0.8이니까 요거에 2분의 3 곱하면 얼마 나와? 1.2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1.2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6.2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A의 최대값은 6.2가 된다. 그냥 이렇게 바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넘어가서 자, 여러분 여기서 6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확률 변수가 2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빨간 공이랑 파란 공 이렇게 2개가 있으니까 빨간 공은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X는 정규분포를 따라가는데 평균이 51, 표준 편차가 4, 얘를 따라가는 거고요. 파란 공을 내가 Y라고 했을 때 Y는 정규분포 46, 시그마 제곱을 따라간다 이렇게 볼게요. 근데 거기서 보면 P1이라는 게 있는데 P1은 빨간 공의 지름의 길이가 45 이하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빨간 공의 45 이하 이렇게 가주면 되겠고 파란 공이 46 이상 55 이하의 확률을 P2라고 하자. 그랬을 때 이거 2개 더했을 때 2분의 1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 45는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 몇 칸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1.5. 근데 1.5인데 자, 평균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1.5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표준 편차 1.5만큼 떨어져 있는데 지금 45가 있는 거야. 그러면 P1은 어디라고 보는 게 맞아? 이쪽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작은 쪽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Y로 한번 볼게.
46부터 55인데 46이 정확하게 뭐야? 평균이죠. 그럼 평균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9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볼게요. 근데 9만큼 떨어져 있을 때 여기 넓이를 내가 대충 뭐라고 잡아? P2라고 잡아. 근데 P1이랑 P2 넓이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된대? 2분의 1이 나와야 된대. 그러면 요거 P2랑 여기가 P2가 아니거든. 여기가 P2잖아. 그럼 P1이랑 P2랑 합쳐서 0.5가 나오려면 이 9라는 친구도 Y 기준으로 봤을 때 표준 편차 몇 칸만큼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1.5칸만큼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9라는 친구가 뭐가 돼야 된다? 1.5 시그마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시그마가 얼마일 수밖에 없다? 6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막 표준화 같은 거 막 해서 얘들아 이거는 답지처럼 풀면 안 돼. 이거 답지처럼 풀면 진짜 안 돼, 안 돼. 알겠죠? 7번, 8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표를 한 3개씩은 쳐놓으세요. 이거 내가 하나 장담할 수 있는 게 이거 두 문제가 시험에 안 나오면 나 진짜 한 대 치러 와도 돼. 진짜 그 정도입니다. 이거 진짜 너무 많이 저거 특히 8번은 진짜 안 나오면 말이 안 돼.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건데, 그지? 이거 뭐죠? 확률? 거기 써 있잖아. 질량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잘 보면 무슨 분포처럼 생긴 거야? 이항분포처럼 생긴 거예요. 이항분포의 어떤 특정 확률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분리를 잘 해야 돼. 어떻게 분리할 거냐? 400cx까지는 일단 그냥 쓰는데 우리가 x가 뭐 따라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뭐가 하나가 없거든? 뭐가 없는 것처럼 생겼어요? 5분의 1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자, 봐봐. 5분의 1의 x승. 4랑 400-x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도 5에서 5를 묶을 때 400-x를 따로 묶어줘. 그러면 5분의 4, 400-x 요렇게 볼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럼 봐봐. 분모 같은 경우에는 5의 400제곱 되는 거 맞지? 5의 x제곱이랑 5의 400-x제곱 곱하면 5의 400제곱 되는 거니까. 그리고 x는 1은 x번 곱하나 뭐 무한번 곱하나 그냥 계속 1이잖아. 그러니까 1의 x승 곱하기 4의 400-x제곱 하면 위에 거랑 여기랑 식이 어때? 똑같죠? 그럼 이거는 어떤 이항분포를 따라간다라고 보면 될까? 400, 요 x 따라가는 친구의 확률이 뭐야? 5분의 1이야, 5분의 4야? 5분의 1. 그러니까 5분의 1을 따라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n이 충분히 크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어떤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80, 여기다 5분의 4 곱하면은 8의 제곱을 따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바로 나오지. 계산 딱 나오잖아. 표준 편차 몇 칸? 한 칸. 얘는 두 칸. 그럼 거기 1에 써 있는 거랑 2에 써 있는 거 두 개 어떻게 하면 되겠어?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0.8185 이렇게 나오는. 자, 요거 식 보고 이항분포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다. 식 보고 이항분포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다. 자, 두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거기다가 어디다 하나 적어놔. 뭐라고 적냐면 확률 변수 2개 쓰는 문제. 확률 변수 2개 필요. 자, 이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내가 먼저 문제를 읽어보면 흰 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한다 그랬으니까 일단 독립시행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독립시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시행이니까 일단 뭐일 것 같은 거야? 무슨 분포를 따라갈 것 같은 거야?
이항분포를 따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해줘야 돼. 그런 상황에서 두 공의 색이 같으면 2점, 다르면 3점을 얻어간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몇 번 할 때? 150번 할 때 점수가 381점 이상, 399점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잘 봐봐. 나는 어떤 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거야? 지금 뭘 구하는 거야? 점수가 381점에서 399점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거 식을 쓰려면 점수를 확률 변수 x로 놓는 거예요. 점수를. 근데 잘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 확률을 구해보면 p x가 381 이상 399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러면 문제가 하나 발생해. 뭐가 문제일까? 내가 이 점수라는 이 확률 변수 있죠? 요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을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관계식을 하나 구해내야 돼. 그럼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문제에서 확률을 알고 있는 어떤 사건이 뭐가 있어? 확률을 알고 내가 확률을 구할 수 있는 사건. 같거나 다른 것 내가 둘 중에 하나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뭐를 확률 변수 y라고 잡을 거냐면 두 개를 동시에 꺼냈을 때 같은 색깔이 나오는 거를 확률 변수 y라고 잡을 거예요. y라고.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같은 게 나오면 색깔이 같은 게 나오면 몇 점을 얻어간다 그랬어? 2점. 그럼 y번 나오면 2y2점. 그래서 x는 2y2점 얻을 수 있다. 일단 이렇게 한번 쓸 수가 있겠지. 근데 지금 나 총 몇 번 한다 그랬어? 150번. 그러면 다른 색이 나오는 경우는 몇 번인 거야? 150 마이너스 y번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그때는 몇 점 얻을 수 있는 거야? 3점. 그래서 3점을 150 마이너스 y번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x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냐면 450 마이너스 y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 나 이거 y는 확률 알아 몰라? 알죠? 근데 이거 지금 몇 번 해? 이 짓거리 몇 번 해? 150번. 그럼 얘는 이항분포 따라간다라고 보면 되겠죠. 어떤 이항분포? 150, 같은 색 나올 확률을 계산해보면 이거 전체 경우에서 몇이야? 5c 2분의 같은 거면 흰색 3개 중에 2개, 검은색 2개 중에 2개 중에 2개 뽑는 거니까 4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항분포 뭐를 따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 150, 5분의 2를 따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거의 정규분포 뭐랑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60, 6의 제곱이랑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x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 x 대신에 뭐로 바꿔도 돼? 450 마이너스 y로 바꿔도 되겠죠. 자, 그러면 p 요거 대신에 381 450 마이너스 y 399 요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y의 범위는 어떻게 나올까? 여기로 넘어가면 y가 요렇게 넘어오면은 51 이렇게 되겠죠. 69까지 요렇게. 평균 기준으로 몇 칸씩? 9니까 표준 편차 몇 개씩? 1.5씩. 그럼 1.5에 써 있는 숫자 뭐야? 4332. 그럼 2배 해주면 0.866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죠? 자, 1번 레벨 3 1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레벨 3 1번입니다. gx가 EC-x다, fx다 이렇게 줬어요. 이게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이거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이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푸냐 못 푸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자, 혹시 이거 마이너스 fx 이렇게 넘겨도 괜찮을까? 상관없겠죠. 그러면
fx 더하기 gx는 뭐라고 보면 되는 거야? EC. 얘는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하면 항상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값이? EC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럼 무슨 함수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냥 상수가 계속 나오는 거죠. fx 더하기 gx는 상수함수란 얘기야. 그럼 내가 얘를 fx, 파란색을 fx라고 표현하고 이거 무슨 색이냐? 주황색? 주황색을 gx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임의의 x에 대해서 얘랑 함수값 더하면 무조건 EC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gx는 함수값이니까 y만큼의 길이가 여기 x일 때 요만큼이 gx라고 봐도 괜찮니? 여기 지금 봐봐. gx가 그래프가 이렇게 흰색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요만큼이 gx가 갖는 포지션이겠죠. 근데 어디가 지금 라인이 EC가 되는 라인이야? 여기 위에가 점선이 EC잖아. 그럼 gx랑 fx랑 더해서 EC가 나와야 되니까 얼마만큼이 fx면 될까? 여기 위에만큼. 요 위에만큼이 f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만약에 요만큼이 gx야. 그럼 어디만큼이 fx가 되면 되는 거야? 여기 위에. 요 위에가 fx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fx라는 친구는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여기가 x축이 되는 거야. 여기가 라인이 0인 거야. 그리고 요런 애들이 다 무슨 값이 되는 거야? 함수 값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색칠하는 부분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걸까?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여기 길이가 얼마? A. 요만큼은 B-1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식을 하나 적어보면 2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B 빼기 1 곱하기 여기 높이는 이제 C라고 보면 되겠죠? 요게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서 준 것 중에 하나가 요게 하나가 있죠. 0부터 1까지 gx 넓이 여기 요 사다리꼴 넓이 구하라는 얘기거든. 요 사다리꼴의 넓이가 얼마다? 5분의 3이다. 그럼 이건 계산할 수 있잖아. 2분의 1 곱하기 c 더하기 2c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3c 2분의 3c니까 2분의 3c 그래서 c가 얼마가 되더라? 5분의 2가 되더라. 그럼 c 대신에 여기다 5분의 2를 넣어버리면 약분하고 a 플러스 b가 얼마가 나오더라? 6이 나오더라. 여기까지 이제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뭐 하나만 해결해주면 딱 끝나는 거야. 지금 힌트 안 쓴 게 뭐밖에 없어? 요거 안 썼잖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닮음으로 좀 갈게요. 닮음으로. 자, 얘들아 2분의 a 플러스 b라는 건 어디다가 표시할 수 있어? 정확하게. 여기 2랑 b 사이 a랑 b 정확하게 딱 반 가누면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얼마야? 숫자로 따지면? 3인데 사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요만큼의 넓이가 얼마란 얘기랑 똑같은 거야? 요만큼의 넓이가 10분의 1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x가 2분의 a 플러스 b보다 큰 쪽에 해당하는 확률 값이 10분의 1이란 얘기잖아. 그게 요만큼이 10분의 1이란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까지만 뚝 잘라서 볼게요. 여기까지만 뚝 잘라서 보면 요 큰 삼각형 색깔 하나만 다른 거 더 쓸게. 여기서 요 보라색 삼각형이랑 노란색 삼각형의 닮은 비가 몇 대 몇인 거야? 1대 2가 되는 거죠. 닮은 비는 1대 2인 거잖아. 그럼 넓이는 몇 대 몇인 거야? 1대 4. 그래서 이 보라색 삼각형에 해당하는 넓이가 얼마가 되겠다? 10분의 4가 되겠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넓이 계산할 수 있을까 없을까? 뭐로? 삼각형 넓이니까 여기 높이 얼마? 그럼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b-a 했을 때 얼마가 나오더라? 10분의 4가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 c가 얼마였어? 5분의 2.
그럼 B-A는 얼마일 수밖에 없다? 2일 수밖에 없다. 아, B-A가 아니라 A-B죠. 미안해요. A-B. 그래서 A-B. 그럼 두 개 연립하면 A랑 B가 나올까 안 나올까? A가 얼마? 4. B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다 곱하면 얼마가 나오겠더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